비 내린 밤 강남의 유리벽 건물 사이로 택시 불빛이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에서는 비싸다는 말보다 더 오를 것 같다는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개업소 유리문 안쪽에서는 상담보다 침묵이 길어지고 전화진동 소리에도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늘 강남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이라 믿어왔고 그 믿음은 서울 집값을 떠받치는 가장 강한 기둥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서울이라는 거대한 시장 전체가 동시에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약세는 한 동네 소식이 아니라 서울 전체 심리에 생긴 균열입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남구는 0.06%, 서초구는 0.02%, 송파구는 0.03%, 용산구는 0.01% 하락했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비싸던 곳부터 공기가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진짜 하락의 선언인지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보다 마음입니다. 집값은 숫자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욕망과 체념이 먼저 방향을 틉니다. 한때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 달이 더 싸지 않을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시장의 계절을 바꾸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무너진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경고등이 너무 많이 켜져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가장 늦게 꺾이는 곳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장 먼저 심리를 꺾는 곳이 되곤 했습니다. 비싼 집이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웃돈보다 현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오르는 이유보다 내려야 하는 이유를 더 빠르게 떠올립니다. 오늘은 강남의 흔들림이 왜 서울 전체 방향을 바꾸는지 숫자와 정책과 사람의 표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강남 약세는 전면 붕괴의 신호라기보다 상급지부터 시작된 심리 재조정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대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더 무겁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월급은 계단처럼 천천히 올랐는데 집값은 엘리베이터처럼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간격은 언젠가 거래 절벽이나 가격 조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은 실거주 가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대 수익이 가격을 떠받쳐서 심리가 돌아서면 체감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보다 더 차갑게 체감되는 대출 문턱입니다. 기준금리 자체만 놓고 보면 극단적이라 말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은행 창구에서 마주하는 상환 부담은 여전히 숨이 턱 막힐 만큼 큽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 한도 앞에서 멈추고 이미 가진 사람은 이자와 세금과 유지비 앞에서 버티는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규제의 방향이 다시 상급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있으며 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거래를 묶고 투기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과열을 시키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가격 형성 기능도 약하게 만듭니다. 거래가 적은 시장에서는 호가가 오래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체결가는 한두 건의 급매만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건축 기대가 예전처럼 순수한 호재로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낡은 단지의 재건축이라는 말만 붙어도 미래의 광채가 현재의 부담을 덮어줬지만 지금은 사업 속도와 분담금과 규제와 경기 둔화를 함께 따집니다. 5번째 이유는 서울 안에서도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훨씬 복잡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강변 신축과 학군지와 업무지 인접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 지역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강남 한 단어로 시장을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부 단지의 약세를 서울 전체 붕괴로 이르는 것도 성급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이 단순 상승장에서 복합 조정장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나 이런 엇갈린 신호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오를 때는 차이를 무시하지만 내려갈 때는 작은 차이까지 잔인하게 계산합니다. 결국 가격이 만든 피로와 규제가 만든 경직성과 대출이 만든 공포가
지금 강남에서 한꺼번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겹칠 때 시장은 가장 비싼 곳부터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유는 거래량이 가격보다 먼저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48,877호로 집계됐지만 중요한 건 숫자보다 어디에서 어떤 거래가 살아있느냐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남아있어도 핵심 지역에서 추격 매수가 사라지면 시장의 엔진은 생각보다 빨리 꺼집니다. 7번째 이유는 전세와 매매의 온도 차이입니다. 2026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28%인데 전세가 지수 변동률은 0.30% 집계됐습니다. 전세가 버티는 동안 매매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사기보다 빌리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고가 시점일수록 더 빠르고 차갑게 나타납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상품처럼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거주 만족보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8번째 이유는 고가 시장의 특성상 몇 건의 낮은 거래만으로도 분위기가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대표 단지에서 몇억 원 낮은 실거래가 한 줄 뜨면 사람들은 긴 시세표보다 그 충격적인 한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신고가가 기대를 끌어올리고 조정장에서는 급매가 공포를 키웁니다. 9번째 이유는 세금보다 무서운 보유 필요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수리비와 관리비와 대출 이자와 기회비용이 겹치면 버티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 됩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채를 덜어내는 결정이 체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바뀝니다. 10번째 이유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정책이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발표된 규제보다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올 것 같다는 예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급지를 향한 압박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 가장 비싼 곳부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그 공기는 중급지와 외곽지로 빠르게 번집니다. 11번째 이유는 세대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무리해서라도 강남 한 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믿음보다 삶의 질과 이동성과 매달 남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깊어서 시장의 바닥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세는 일시적 충격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믿음이 낡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통계표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대치동과 잠실과 반포의 중개업소에서는 문의는 있어도 계약은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손님은 들어와도 계약서를 찾지 않고 최근 실거래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내 집만은 예외라고 믿고 사려는 사람은 오늘 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마음이 테이블 위에서 오래 마주 보고 있으면 시장은 거래 없이 얼어붙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실거래 평당가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비율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함께 무너지는 건 아니어서 희소한 신축과 상징성 높은 입지에서는 높은 가격이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폭락과 선별 상승이라는 서로 다른 화면이 한 도시 안에서 동시에 재생되는 묘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 집이나 사도 오른다는 믿음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 부지는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거래가 활발히 터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래가 마른 시장에서는 소수의 체결가가 분위기를 과장하기도 하고 실제보다 빠르게 공포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높은 호가가 오래 버틴다고 해서 시장이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없는 버팀은 강함이 아니라 정지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격 붕괴라기보다 거래 실종과 심리 후퇴와 선택적 급매가 겹쳐진 장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다른 지역이 이 장면을 보며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상급지가 흔들리면 중급지 매수자도 외곽지, 실수요자도 모두 한 번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강남의 거래 한 건 한 건이 서울 전체의 기온을 낮추는 찬바람이 됩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이야기로 움직이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이야기는 더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조정될까입니다. 그 질문이 커질수록 부동산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하락의 시작과 단순한 조정의 경계선이 갈립니다. 지금이 서울 아파트 하락의 진짜 시작이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절반의 예입니다. 서울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전면 하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역별 체력 차이와 공급 조건과 수요층 구성이 아직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상급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장면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힘을 잃는 순간 서울 전체의 기대 수익도 조용히 낮아집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대출 가능성의 회복 여부와 정책 신호의 강도와 거래량의 반등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분명히 좋아지지 않으면 강남은 반등하더라도 예전 같은 일방 상승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풀리고 대출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가 다시 들어오면 조정은 의외로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얼마나 오래 심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비싼 곳이 먼저 흔들릴 때 산 곳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반응이 아니라 냉정하게 버틸 수 있는 판단입니다. 주변에서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오히려 비싼 곳이 흔들릴수록 전체 시장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서 모두가 더 조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행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보고 소문보다 실제 수요를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 집값은 늘 숫자로 끝나지만 그 시작은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하고 바로 그 감정이 오늘 강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조급함보다 지속 가능한 상환 능력을 먼저 살피고 이미 보유한 분이라면 버티기의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냈고 그 작은 균열이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하락의 시작은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게 된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밤 공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떨림이 서울 전체의 파도를 만들지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잔물결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거래가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강남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진짜 체력을 시험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갑과 삶에 직접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